안녕하세요. 혹시 마흔이라는 나이 앞에서 뭐랄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철학자의 생각을 좀 빌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 유튜브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요. 그의 지혜가 당신의 마흔 또는 뭐 인생의 전환점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보죠. 네, 비트겐슈타인 하면 보통 천재 철학자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그 삶 자체가 되게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아시겠지만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뭐 모든 걸 버리고 교사나 정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자원 입대하기도 했고요.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좀 녹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삶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은 그냥 피상적인 조언과는 다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영상 속 핵심들 같이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이 영상이 딱 조명한 그 비트겐슈타인의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뭐랄까 작은 등불 하나를 더 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 마흔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점이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 뭐 행복의 잣대 이런 거에 맞춰 살아가곤 하죠. 영상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삶 자체, 예를 들어 뭐 가문의 부를 거부했던 선택 같은 걸 보여주면서요. 마흔이야말로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진정 어떤 의미인가, 이걸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 같은 감정들이 좀 올라올 겐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은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생각을 소개했나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영상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후회를 만일 내가 그때 했더라면 같은 이런 가정법 문장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언어적 함정으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 사고의 틀을 규정하는데 그런 표현 자체가 현실을 좀 왜곡하고 과거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그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질문의 언어를 현재형으로 깎으라고 제안합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와,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요? 네네.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접근법인데요. 네네. 그럼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걸 뭐 단순히 없애려고 애쓰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불안을 뭐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진 않아요.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불확실성 자체를 좀 인정하고 그 불안을 안고 가면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이걸 강조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뭐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 영상에선 96%라는 수치를 언급했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불안에 막 압도당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어떤 단단한 중심을 잡는 거죠. 그렇군요. 불안 속에서도 나아가는 힘. 이게 바로 용기일 텐데 이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도 좀 독특했다고 영상에서 소개됐죠. 네, 그게 좀 흥미로운 관점인데 흔히 용기를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비트겐슈타인은 정반대로 봤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아, 태도요? 네, 영상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두려움 그 자체보다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성장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의미겠죠. 두려움에 대하는 자세. 결국 이게 태도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혹시 반복되는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핵심은 문제의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해석이나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본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건 뭐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게임 개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특정 규칙 안에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인식하는 나의 태도나 해석 방식부터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꾼다. 이게 결국 자기 혁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맥락인 거죠. 정확합니다. 영상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깨달음이란 게 뭐 어떤 신비로운 경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곳,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어떤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자기 혁신에서 온다는 메시지죠. 과거의 후회, 타인의 기대,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이런 불필요한 짐들을 좀 내려놓고 지금 여기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낼 때 비로소 삶의 새로운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40이라는 시점 혹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네요. 네, 외부의 소음 대신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나만의 길을 찾아가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깨달음 속에서 그 시간을 채워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매 순간 이 삶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과 비트겐슈타인의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부디 그 답을 찾아가는 당신만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